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그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지 숯불구이 한다 이럴 때 하고 나서 꼭 그 목이 컬컬하고 그랬을 때 우리 냉면 한 그릇씩 먹어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여름이 되면 또 냉면을 또 아무래도 더 찾게 되는데 그래서 그 냉면의 주된 재료가 메밀이에요, 메밀. 그래서 오늘은 그 메밀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이 메밀은 그 역사적으로 그 기록이 된 거는 지금부터 약 한 1500년 전 정도에 그 중국의 그 남북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크게 남쪽하고 북쪽하고 나눠서 대판 싸웠던 때가 있는데 그때가 서기로 따지면 약 한 500년경 정도가 돼요. 그때 이제 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제민요술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메밀이라는 기록이 나와요. 제가 왜 뜬금없이 왜 갑자기 메밀의 그 기록을 얘기하느냐. 이 서양에는 그 당시에 메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양에서의 최초의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의 최초의 기록이라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물론 이제 뭐 책이 있는데 없어졌을 수도 있지만 또 현존하는 책 중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 대략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이제 메밀이 그 원산지가 이제 중앙아시아 쪽, 중앙아시아 쪽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유럽으로 넘어간 것이 그 중국보다 약 한 기록이 500년 뒤에, 그러니까 약 서기로 따지면 약 한 1000년경 정도에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약간 이론의 여전히 있습니다만, 그런데 분명한 거는 뭐 그리스 로마 시대 때라든지 이럴 때는 메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로마를 그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만드는데 뭐 메밀국수 먹었다. 그건 진짜 소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메밀은 이제 동양에서 처음에 시작돼서 유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메밀을 그 예전에는 그 구황식물로 많이 길렀어요. 구황식물. 구황식물이라는 게 식량이 부족했으니까. 그리고 메밀은 참 아무데나 심어도 참 잘 자라요. 그러니까 황무지라든지 개간항이라든지 아니면 화전. 그러니까 지금도 그 강원도 산골이나 이런 예전에 그 화전했을 때 그럴 때는 처음에 메밀을 많이 심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평야지대는 별로 안 심고 이제 오지 지역에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그 메밀을 한문으로 우리는 교맥이라고 그래요. 교맥이라고도 하고 요교자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걸 이제 읽을 때는 똑같이 교맥이에요. 똑같이 교맥이라고 읽는데 이 메밀이 자랄 때 이 메밀이 그 줄기가 되게 약해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렇게 빼어나게 뚝뚝 자란대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교연이라고 그런대요. 약간 이제 한문을 좀 써서 그렇습니다만 요교자를 써요. 교연이다. 이러면은 뭔가 빼어났다. 뭔가 불뚝 쏟는다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요 교자하고 요것도 발음이 교자거든요. 요 교자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써요. 통용해서. 그래서 요 메밀을 교맥이라고도 해요. 또 메밀을 아무데나 씨를 뿌리고 쉽게 자란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뿌리고 쉽게 수확을 해요. 우리가 수확한다고 할 때 뭐를 쓰죠? 요런 수확한다 할 때 요 숫자를 쓰죠. 여기다가 풀초자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 단어를 보면은 쉽게 수확하는 뭐 그 맥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요 맥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은 현재는 보리맥자로 써요. 그죠? 이 보리맥으로 쓰는데 옛날에는 밀맥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밀이라고 하면 이제 그 소맥이라고 그래요. 소맥. 적을 숫자를 써서. 그러니까 지금은 요 맥 하면은 보리지만 옛날에는 밀의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뭔가 좀 빼어나고 뭔가 좀 멋있다. 그런 밀 같은 거. 그러니까 교맥이 되죠. 메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수확하기가 좋은 그 밀 비슷한 거. 이렇게 이제 맥이 잡혀요. 그래서 이제 단어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그
메밀의 성질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렸어요. 예전 기록을 보면요. 제가 그림 솜씨가 없어서 글씨가 좀 악필해요. 그 훈몽자라든지 아니면은 향약구급방이라는 책이 1230년대에 나온 책이에요. 지금부터 약 한 700년 전, 되게 오래된 책이죠. 그거라든지 농사직설이라는 거는 1430년대에 나온 거니까 어떻게 되나 지금 약 한 600년 전 정도 책. 거기에 보면은 메밀을 교맥은 이거더라고 나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되게 메밀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요걸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요게 나무 목자죠, 우리. 나무 목자를 목이 되고 요거를 예전에는 밀맥으로 읽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나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나무라고 해서 나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 창제하실 때 이렇게 쓰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목이니까 목이라고 읽고 요 맥을 하니까 밀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밀이 되겠죠. 목밀이 되겠죠. 그래서 목밀이 모밀이 되고 모밀이 메밀이 되는 거예요. 요런 것을 예전에 이제 우리는 그 이두문자, 그 설총이 이두문자 만들었다고 그랬죠. 예전에. 근데 이두문자의 뜻은 음과 훈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단어를 읽을 때는 밀로 읽어야 되겠죠. 당연히. 지금 같으면은. 근데 옛날에는 우리 한글이 없었으니까 옛날. 그때는 음과 훈을 이용해서 이걸 이제 이두문자예요. 이두문자로 쓸 때는 밀. 요렇게 해서 이제 형성이 된 걸 이해하면 참 이제 쉽죠. 그리고 요런 걸 봐도 요건 옛날에는 확실히 밀의 의미였구나. 요런 것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참 서두가 좀 약간 좀 길었는데요. 그 메밀은 우리 메밀 먹고 나서 몸에서 열이 날까요? 아니면 몸이 좀 시원할까요? 시원하죠. 그리고 그 메밀 먹고 어쨌든 뭐 열 난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근데 왜 대개 우리가 고기 먹고 난 다음에는 우리 대개 그런 얘기 하죠. 고기 먹으면 피가 좀 탁해지고 야채 먹으면 피가 맑아진다 이런 얘기 됐죠. 더구나 그 고기를 우리는 불에다 구워서 먹어요. 그래서 뭐 석쇠에다가 막 굽고 그럼 아무래도 그걸 먹으면 피가 탁해지고 뭔가 좀 열이 나요. 물론 거기다 술 한잔 하면 더 열이 좀 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컬컬하고 시원한 걸 찾게 돼요. 사람 심리라는 거 하는 게. 그랬을 때 그 냉면, 물냉면 같은 거라든지 이걸 딱 먹으면 뭔가 좀 막힌 게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메밀이 뭔가 막힌 거를 뚫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뭔가 열이 날 때 먹으면 좋겠구나. 이런.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사람한테도 그렇게 써요. 어떻게 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해서 이제 사상의학으로 말할 때 이제 태양인의 경우인데요. 태양인이 이제 성격이 좀 급해요. 성격도 좀 급하고 기가 위로 솟구친다고 그래요. 기가 이렇게 너무 뿜어나간다는 표현이 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뭔가 좀 뭔가 좀 가라앉힌다고 해요. 우리가 상기된다는 표현을 써요. 상기. 기가 위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 가끔 듣죠? 우리도 약속 시간이 이제 늦어서 뭐 차는 밀렸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괜히 걱정되죠? 그러면 이제 열이 오르죠. 이상하게 내가 열이 오르든 안 오르든 차는 똑같이 가는데. 근데 괜히 마음이 안절부절해. 약속 시간 늦으면은. 그럴 때 열이 떠요, 진짜로. 그럴 때 그런 열이 같은 사람인데도 태양에는 열이 더 잘 뜨나 봐요. 이게 기가 솟구치나 봐요. 그러니까 화도 더 잘 내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로 그걸 뭔가 가라앉힌다. 라고 생각해서 태양인한테 써요. 특히 이 태양인들 같은 경우는 이 기가 위로 솟구치다 보면은 참 사람 심리가 참 묘하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이렇게 봅시다. 이게 배꼽이고요. 이랬을 때 뭐 사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배꼽을 중심으로 사람을 상하다, 위아래로 구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횡격막을 중심으로 하기도 하고 약간 논란의 소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충 따졌을 때 위아래로 상하로 봤을 때
사람의 에너지라고 할까요? 기라고 할까요? 그것이 똑같이 50대 50으로 흘러야 돼요. 위아래로. 그게 정상일 거 아니에요. 근데 기를 자꾸 솟구친다는 얘기는 뭘까요? 위로 70이 가고 밑으로 30이 간다는 얘기겠죠. 위로 많이 간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밑으로 갈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다리가 힘이 없겠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뭐 쇼핑을 한다든지 걸어 다니려면 다리 아파해요. 태양인들이. 그래서 쉽게 다리가 저리다고 라든지 아니면 힘 빠진다. 그리고 오래 걷는 걸 좀 싫어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군대 같은 데서 위병소에 그 보초가 쓰죠. 정문 옆에 보면 딱 보초는 하루 종일 서 있어요. 서 있는 사람을 태양이 시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좀 꽤나 괴로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상의학이라고 하는 게 각 체질별로 맞춰서 하면 참 재미있는데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특히 태양인 같은 경우는 기가 위로 솟구쳤을 때 다리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요럴 때 메밀을 먹으면은 기가 솟구친 걸 밑으로 가라앉힌대요. 그러니까 너무 솟구친 걸 밑으로 차가운 기운을 밑으로 내려주거든요. 내려주면 어떻게 될까? 50도 50 균형이 맞춰주면 저절로 다리가 힘이 들어가겠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약을 써요, 우리들이. 그리고 또 그 메밀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우리가 설사할 때도 쓰는데요. 이 설사도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어떤 사람은 이제 속이 열이 나도 설사하는 수가 있고 속이 차고도 설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열이 났을 때 우리는 이제 습열이라는 표현을 써요. 습열. 약간 이제 용어를 쓰면요. 속이 습하고 뭔가 열이 났을 때 이 습열로 인한 그 설사했을 때 메밀 국수를 먹으면 그냥 낫는 수가 많아요. 그리고 또한 여기 이제 예전 임상 기록을 보면은 1년 동안 매번 화장실 하루에 2-3번씩 서너 번씩 가는 사람이 있었대요. 매일. 그리고 뭔가 대변을 보고 나도 좀 덜 본 것 같고 무지력하고 이런 사람. 속에 이제 열이 있어서. 그러니까 1년, 그러니까 소위 말해 채기가 오래 간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메밀국수 먹으면 치료가 됐더라. 이런 기록들이 나요. 그것도 기가 솟구치는 거. 뭉쳐있으면 어때? 열나죠. 우리도 그렇잖아. 뭉쳐있으면 열나잖아요.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야. 뭉치면 열나죠. 흩어지면 어때요? 좀 쉽죠?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먹은 게 뭉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열나겠죠? 그거를 뚫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메밀이. 자, 그러면은 몸이 차가운 사람이 메밀 먹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을까요? 그런 사람은 설사 진짜로 더 많이 하죠. 오히려. 그리고 또 우리 한의학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속에 이제 습열이 있을 때 요 열이 방광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방광으로. 이 방광이라는 게 오줌보죠. 쉽게 말해. 우리말로 하면 오줌보고 한문으로 하면 방광이고. 그런데 열이 들어가면 습열이 들어가면 소변이 탁해져요. 우리가 보통 소변 보면은 사실 그 방송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소변이라는 게 이제 맑고 좀 이게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뿌연하니 뭐 그 쌀뜨물 같은 게만 뜬다든지 그 뭐 색깔이 뭐 너무 진하다든지 이러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부분이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 봤을 때는 습열이 방광으로 들어가서 그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종류가 나눠지는데 그럼 고럴 때 메밀을 먹으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한 여자들 중에 이제 대하, 그 냉이 나온다고 그러죠. 우리는 흔히. 근데 사실은 냉이 나온다고 하는 게 다 자궁이 차고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궁에 오히려 이제 습열이 들어가도 그래도 냉이 나온 수가 많아요. 우리는 흔히 냉하면 다 차갑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들이 습열이 방광으로 들어가서 냉이 계속 흐르는 경우, 그런 경우도 메밀을 써서 치료를 했더라. 이런 기록들이 이제 종종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메밀은 아까 차갑다고 그랬죠. 네. 차가우니까 열을 내린다. 아하, 그럼 우리가 피부에 뭔가 반점이 나타난다든지 뭔가 종기가 났다든지 이런 거는 다 열이 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부스럼 날을 썰 때 열나죠? 네. 부스럼 날 때 아이고 시원해 이러지 않죠. 열나서 간지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잖아요. 그 열을 내려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스럼에도 예전에 썼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차가우니까 그런 걸 써있다. 또
우리가 그 메밀 껍질 같은 경우 버개 속에다 넣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 왜 그걸 넣을까요? 메밀이 시원하죠. 시원하니까 이 머리라고 하는 거는 시원해야지 머리가 뜨겁다면 병난 거예요. 이 정상인 사람은 배는 따뜻하고 머리는 시원해야 돼. 이거 반대로 머리는 뜨겁고 배는 차갑다. 이런 건 수상한 거야.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밤에 잘 때 머리가 시원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 메밀 껍질을 넣은 버개 속을 쓴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흔히 어떤 사람들은 버개를 막 솜 잔뜩 넣어서 막 따끈따끈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사실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냉면을 먹을 때 가끔 무를 먹는 수가 많아요. 그죠? 무 몇 조각 꼭 넣죠. 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무를 넣으면은 무는 따뜻해요, 시원해요. 무가 시원하죠. 냉면이 시원하게 먹을 때 이제 더 시원하게 칼칼하게 시원한 맛도 있고 또 하나는 무를 나복자라고 그래요. 제가 좀 뭐 그 약칭해서 썼는데요. 이게 이게 요 맥자 있죠? 맥에다가 풀초로 쓴 게예요. 그러니까 요건 복은 복종시킨다. 그러니까 아까 이게 맥이 미의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 독성을 없애줘요. 그래서 무가 단어가 생긴 거예요. 우리 한의학에서도 나복자라고 해서 그 내복자, 나복자 그거를 이제 약으로 쓰는데요. 그 밀가루 독성을 없애주고 또 밀하면 이제 밀가루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냥 메밀가루 그의 독성도 없애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혹시 있을지도 모를 그거를 이제 그 독성을 없애기 위해서 무 이렇게 즙을 낸 걸 같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무를 이렇게 썰은 걸 넣는다든지 그렇게 또 예전에는 그 동김치 국물이 있죠. 거기다가 메밀국수 넣어서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북 지역에서는 동김치가 시원할까요? 뜨거울까요? 당연히 시원한 거예요. 시원한 걸 더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죠. 이제 그런 어떤 의미가 좀 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 메밀이라고 하는 거는 차가워요, 뜨거워요? 차갑고 기를 올려요, 내려요? 기를 이렇게 내려주는 역할. 그래서 뭔가 좀 뭉친 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하다. 하지만 몸이 차가운 사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이번 주는 이렇게 그 메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